처음에는 저보고 바로 말하라는 줄 알고 준비를 했더니 계속 소개를 해서 제가 제대로 인사를 못했습니다. 네, 저는 군사 안보 쪽만 한 40년쯤 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한 작년부터 우주항공으로 이제 전업을 했습니다. 전업을 했는데 전업 한 2년 한 사이에 벌써 이렇게 오늘 두 분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용어랑 여러 가지가 엄청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또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발전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많이 배웠습니다. 발표하신 내용 너무 잘 정리하셨고요. 이 내용이 사이버에 AI의 양자의 우주까지 들어가 보니까 어느 포인트를 맞춰서 어떤 결론을 낸다기보다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사이버 안보부터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 지금처럼 이 고착화된 게 지금 뭐 서로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안 되다 보니까 북한군까지 끌어 들어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저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의 작전 실패였거든요. 그 초기 작전 실패의 원인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사이버 전에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을 잘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러시아가 3일 만에 전쟁을 끝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송 교수님 발표처럼 한 1년 전부터 또 그 다음에 이제 더 직접적으로는 한 2달쯤, 전쟁 나기 2달쯤 전부터 러시아가 아주 치밀하게 사이버 공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테스트도 하고 뭐 하면서 한 일주일 전부터는 진짜 이 사이버 해킹한 것들이 발현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런 상황들을 미국에서 거의 다 파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가지고 대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러시아군이 이 전차 장갑차를 앞세우고 들어가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냥 항복할 줄 알았죠. 그래서 그걸 항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정부를 분리시키려고 우크라이나의 그 사이버 또는 그 통신 기반을 전부 다 장악하거나 와해시켰죠. 와해시켰는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젤렌스키가 일론 머스크한테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해서 우크라이나의 통신 기반이 다 와해됐으니까 스타링크를 제공해 주라 해서 바로 제공해 주죠. 사실 그건 미리 다 이야기 돼 있었던 거죠. 하루 만에 곧바로 어떻게 제공합니까? 그래서 위성 통신할 수 있는 단말기 뭐 1만여 개를 보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SNS 연결이 다시 돌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군이 이제 전차 몰고 이제 들어오니까 그게 모든 전황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다 생생하게 중계가 되다시피 한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오히려 항전 의지가 생겨가지고 싸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까지도 소총을 들고 싸우겠다고 뭐 이러니까 그걸 어떻게 러시아군이 이겼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거거든요. 교착되어 있는 거고 지금 현 상태에서 휴전하자고 뭐 이렇게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이버 셀터까지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포티넷이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중요한 DB들, 우크라이나 DB들을 다 그쪽으로 옮기긴 그런 작업까지 다 해가지고 계속 대응들을 했죠. 사실 이거는 대한민국에도 다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레바논 전쟁 했는데 2006년에 2차 레바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헤즈볼라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그것은 인지전에서 성공해서 그렇거든요. 사이버전에서 해가지고 전쟁의 당위성 이런 걸 했는데 이스라엘은 당했죠. 명분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사실은 철수해버리고 그렇게. 근데 이번에 이제 복원이 됐죠. 2008년에도 이스라엘 하마스가 또 전쟁이 붙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2년 전에 헤즈볼라한테 당했던 그 기억 때문에 이스라엘이 카스트 리드 작전이라고 하는데 그때
방위군 대변인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이제 국민 화이트 해커들이 하마스를 공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굉장히 당시에 세계에서 한 두 번째쯤 인기 있는 SNS 내용들이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성공했었죠. 이번에 보면은 헤즈볼라 공격하는데 우리 삐삐 그리고 워키토키를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헤즈볼라의 말하자면 통신 수단이거든요. 그걸 초반에 와해해버리니까, 그리고 지휘부가 망개져니까 대응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도 성공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인지전 되게 중요한데, 제가 국방부 대변인 할 때는 엠바고 브리핑이라는 걸 합니다. 엠바고 브리핑을 하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이럴 때 미리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싹 설명해 주면 언론에다가 정리해서 우리 기자들은 그 설명을 들으면 처음 국방부가 설명해 준 그게 사고의 틀이 됩니다. 그다음부터 정보가 들어오면 그 틀 위에서 사고가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보가 원하는 쪽으로 언론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인지전인데 더 이제 발전하고 AI도 활용하고 SNS도 하고 해킹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인지전이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송 교수님 논문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북한이 이제 디도스 공격도 하고 국방부도 해킹하고 방사청도 해킹하고 국방과학연구소도 해킹하고 인터파크도 해킹하고 다 해킹했거든요.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대응력이 세진 것 같아요. 세계에서 한 4, 5위쯤 정도로 괜찮다고 보는데 사실 이 사이버 작전 능력은 리스트를 보면은 과거에는 사이버 작전 능력이 있는 나라들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하고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일치하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만큼 사이버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 AI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북한이 공격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방어를 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더 털기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AI 위험성을 좀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트럼프 정부 1기 때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미국 국방군을 AI 기반한 자유연령 무인 전투 체계로 바꾸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아미 퓨처 커맨드라는 걸 만들고 창설하고 우주군도 창설했지만 그걸 만들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이제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시작을 러시아가 먼저 시작했고 중국이 따라해서 더 크게 하고 거기에 놀란 미국이 2017년, 18년쯤에 이 아미 퓨처 커맨드를 12명으로 창설해가지고 1년 뒤에 24,000명으로 부대를 키웁니다. 12명짜리 24,000명이 돼요. 1년 만에. 그 정도로 이제 하면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미군은 거의 앞으로 AI 기반한 무인 체계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병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정부의 국방혁신 4.0의 핵심이 AI 기반한 자율형 무인 체계갑니다. 그래서 2035년, 40년 되면 우리 병력이 30만 명대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 군을 유지할 수가 없다 해서 AI 기반하는데, AI는 또 이게 또 잘 아시지만 규범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제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우주항공 쪽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세상이 대통령께서도 이제 우주항공청을 창설하면 설치하는 지난 원래 5월 달에 행사에 와서 말씀도 하시는데, 지금이 우주 대항해 시대에 항로를 잘 개척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우주 대항해 시대 영영기쯤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실은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됐죠. 미국의 우주 개발은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나사가 이제 아주 보잉과 이 로키드 마틴을 위하고 있는 굉장히 느릿느릿한 걸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이제 자율 민간 위주로 바뀌어서 그래서 우주 경제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미국 행정부에 상당한 영향을 갖게 돼서 미국 나사를 거의 뭐 부리다시피 하면서 미국 행정부를 우주 개척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을 보낸다고 했거든요. 100만 명이면 광역시 하나쯤 됩니다. 근데 그만큼 2060년이라고 뭐 절반밖에 못 보낸다 하더라도 2030년대부터는 화성에 주거지가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제 이 우주 대항해 시대 바로 직전에 있고 젊으신 분들은 화성을 갈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주 대항해 시대를 하려면 우리도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민간에서 잘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주시가대가 3초만 더 하겠습니다. 네. 15세기, 16세기에 대륙을 먼저 발견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거든요. 앞으로는 우주에 먼저 나가는 나라가 세상을 또 제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 우주를 잘하는 나라와 함께 우주에 빨리 나가서 가지고 대한민국의 우주에서의 대한민국 영토를 매우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